반갑습니다. 이번 주 힘의 평형에 대한 실험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잠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고 조교 선생님이 실험하는 내용에 대한 방법 설명하는 시간 갖고 나머지는 학생들 직접 실험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동영상 강의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웠던 힘의 평형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진행합니다. 힘은 원래 뉴턴 중세 이후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탐구를 할 때 운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물리량들을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의 변화라고 하면 보통 속도의 변화를 얘기를 하니 속도가 변하는 가속을 일으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달이 주위를 돌거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그런 현상들을 모두 힘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힘은 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속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물체를 내가 힘을 줘 민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내가 주는 힘의 크기와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면 원래 이런 시간에 배웠겠습니다. F는 ma라고 하는 수식이 그냥 도출된 것이 아니라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 질량과 벨로시티의 곱으로서 나타낸 운동량을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dt분의 dt를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운동량 P가 mv니까 mv를 갖다 쓰는데 실제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공을 던질 때 공이 날아가는 동안에 속도는 있고 변할 여지가 있지만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dt분의 dmv 수식에서 m을 앞으로 뽑아내고 dt분의 dv를 쓰면 dt분의 dv가 바로 가속도의 크기를 갖게 되므로 이 수식을 간단하게 f는 ma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단위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면 조금 전에 힘을 주었을 때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평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개일 때 각각의 힘들의 벡터 합으로 알짜 힘이 어떤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알짜 힘은 랩토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미지에서처럼 나뭇잎 하나를 운반하는 개미가 5마리 힘을 작용을 하며 각각 서로 다른 힘을 작용을 하지만 결국 나뭇잎은 하나의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이 움직이게 해주는 힘은 결국 하나로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힘 5개를 합쳐서 나타낸 하나의 힘을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힘은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더하기 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각도까지 고려를 해서 벡터 합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알짜 힘이 산출이 됩니다. 알짜 힘의 크기가 제로인 경우가 있고 제로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 크기가 제로가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힘의 평형이니 운동의 상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을 하거나. 제로가 아니라고 해주면 순수하게 알짜 힘이 가해지고 있다고 하니 그 물체는 반드시 가속 또는 감속을 하는 속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힘의 관점에서 물체의 운동을 좀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뉴턴의 법칙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질량에 대한 얘기니까 반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디파인한다 그렇게 봐주면 되고 힘의 단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의 단위는 MKS 기본, 뉴턴 단위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힘의 단위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중이라고 되어 있는 지구 중력 장화에서 쓰고 있는 1kg이 지구 중력을 받을 때 나타내는 힘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다인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다인이라는 단위는 CGS, 센티미터 그램 세컨 베이스의 단위계에서 쓰는 단위계인데 1뉴턴은 원래 디파인이 F는 MA에 그대로 넣어보면 질량 1kg이
1m/s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야기될 수 있는 힘이 1N입니다. 원 단위는 CGS 베이스라고 했으니까 1g이 1cm/s 제곱만큼 가속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의 크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단위환산을 해보면 1N은 10의 5승 다인입니다. 단위환산은 여러분들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잘 쓰기 바랍니다. 1N은 원래 이거고 곱하기를 해주는데 크기는 일일이 변환 인자를 곱해주는데 단위가 사라지고 그람 만들고 미터가 사라지고 센티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를 해서 나타나면 계산기는 제가 몇 번 두드려서 결과를 내라고 했죠. 고학년 계산기는 한 번, 딱 한 번 두드리는 거. 여기 숫자가 너무 단순하니까 금방 한 번 몇 개 할 일이 없지만 10의 5승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단위환산에서 다 없애고 남는 거는 그람 나누기 그람 곱하기 센티미터/s 제곱, 그렇게 되니 10의 5승 다인이라고 단위환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단위 하나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단위는 거의 다 NK에서도 통일이 되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단위를 여전히 거부하고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워낙 센 나라니까 걔네들이 쓰는 단위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 커스터머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있는 테이블을 보면 기본적인 단위 중에 물리량 중에 질량은 SI 유니트에서는 킬로그램을, US 커스터머리 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슬럭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질량. 가속도는 미터/s 제곱, 미국 애들은 피트/s 제곱. 힘의 단위는 뉴턴이 SI 유니트에서 쓰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보입니까? 글씨가? 뭐라고 읽어주면 될까요? 파운드라고 읽어줘요. 파운드. 힘의 단위로 파운드를 씁니다.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파운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면은 이 파운드라는 단위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힘의 단위, 하나는 질량의 단위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물리 시간에는 정확히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파운드 포스라고 쓰면 힘의 단위, 어떤 것들은 파운드 매스라고 쓰면 질량의 단위, 그렇게 됩니다. 전개를 해보면 1 파운드 포스는 정의가 1 슬럭 곱하기 피트/s 제곱입니다. 1 슬럭만큼의 질량이 1 피트/s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의 크기가 1 파운드 포스입니다. 잘 와닿지가 않죠. 평소에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계산을 해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1 슬러그는 잘 모르겠어서 써주었습니다. 32.174 파운드가 1 슬러그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 파운드는 0.4536kg입니다. 곱하기를 해서 단위환산에서 나타내면 14.594kg 정도가 되는 거죠. 1 피트는 미터로 나타내는 게 좋은데 1 피트는 몇 미터나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미국 사람들 키가 뭐 얼마입니까? 5피트 4인치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피트 쓰잖아요. 1 피트가 몇 센티미터냐면 0.3048cm 정도 됩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전혀 데미지 있는 건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단위환산을 통하면 결국 파운드 포스를 똑같은 힘이니까 뉴턴으로 단위환산할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잘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설명을 한 내용이 오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퀴즈로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 대상으로 1 파운드 포스가 몇 뉴턴인지 단위환산하게 할 테니 이거 베이스로 계산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계속 내 화면에서 보겠지만 수식 정리 잘하고 잘 대입해서 문제풀이 타당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뉴턴의 법칙은 너무 기니까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1, 2, 3법칙이 있고 아주 다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힘에 대한, 마찰력에 대한 얘기 전제는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로 예전에 한번 봤을 법한 문제인
문제인데, 매달려 있는 신호등,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잠깐 더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 데 팁을 잠깐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매달려 있는데 줄 3개로 매달려 있고 T3 대비해서 T1과 T2가 힘이 약해서 써 있는 것처럼 100N을 초과하면 끊어진답니다. 그런데 신호등의 무게는 122N입니다. 그러면 이 줄은 견딜 수 있을까, 끊어질까를 판단해보는 문제인데, 그림은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는 물리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물리 문제를 단순화해서 나타낼 때 여기 신호등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로 작용하는 장력 T3, 그럼 여기가 만약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중력의 크기가 122N입니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 T3의 크기는 몇 뉴턴? 힘의 평형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몇 뉴턴? 122N이라고 나와야 되죠. 122N입니다. 그럼 T3가 이쪽으로 122N이면 T1과 T2, T3 줄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요 가운데에서 확대해서 나타내면 여기가 37도, 여기가 53도인데 T1과 T2를 어떻게 계산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T3는 조금 전에 122라고 얘기를 했죠. T1과 T2 미지수가 2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지수 2개를 구하기 위해서 수식이 적어도 몇 개 나와야 되죠? 적어도 2개 나와야 되죠. 2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2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힘의 평형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T1은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에 힘이 있고 T2도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에 힘이 있는데 X방향 성분끼리 모두 힘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제로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힘의 평형이지. Y방향 성분을 보면 Y방향 T1에 의한 Y방향과 T2에 의한 Y방향 성분 2개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 밑으로 가해지고 있는 Y방향 T3가 122니 얘네 둘이 더하면 그 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T1과 T2를 더하면 힘의 평형이니까 합쳐서 제로가 나와야 되니까 122가 나와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T1의 X성분 크기, T2의 X성분 크기를 가지고 써보면 T1의 X성분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죠? T1 곱하기 코사인 37이죠. T2 곱하기 코사인 53이죠. 둘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럼 수식이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T3는 122N이라고 구했고 식 하나 더 쓰면 T1의 코사인 37, T2의 코사인 53인데 얘는 방향이 반대예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합이 제로가 돼야 돼. 시그마 F가 제로가 되니까 이렇게 수식 하나. 두 번째 Y방향입니다. Y방향 어떻게? T1 사인 37, T2 사인 53인데 둘 다 위쪽이니까 둘 다 플러스. 아래쪽은 122N인데 이퀄 122라고 써도 되고 이항은 마이너스 122죠. 수식 2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T3는 구했고 우리는 T1과 T2 구하면 되죠. 구할 수 있겠죠? 못 구할 거예요. 반만년 연습 때도 못 구할 거예요. 답도 제각각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보여줍니다. 울트라 말파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쪽이 알지? 이 사이트. 알고 있어? 몰라?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 뭐 알아두면 좋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사이트를 참고 삼아 소개합니다. 여기 홍보대사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울트라 말파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수식에서 2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미리 타이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x 코사인 37 플러스 y 코사인 56을 제로, 수식 하나, 수식 2개. T1, T2 대신에 x하고 y를 썼죠. 쓰기 번거로워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거를 치면 계산해 줍니다. 쭉 이렇게 되고 인풋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결과는 x는 71.186, y는 99.118로 계산이 된 겁니다.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37 같은 것들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수 둘째에서 끊는지 셋째에서 끊는지 몇 번째까지 했는지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져.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수식을 푸는데 힘의 평형에 의해서 수식을 세우고 그거를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해서 결과를 판단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계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도 되고 손으로 풀어도 되는 방법이 있지만 보편 탄탄하게 빨리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인프라 알파라는 사이트는 이용을 해주면 그냥 이원 일차 연립 공식식 이외에도 심지어 미분 문제까지도 그 결과를 적절하게 보여주니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단,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때 선행하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적어도 문제풀 능력은 있다는 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거지 예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이트는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결과와 같이 여기서 구한 결과는 뭐냐면 T1 값이 72.2, T2 값이 99.1 뉴턴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풀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울트라 알파 보여준 겁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야죠. 물어본 게 뭐였죠? 신호등은 잘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둘 중 하나의 줄이 끊어질까? 경계 조건은 100N이죠. T1에 걸리는 장력은 71.2N, T2에 걸리는 장력은 99.1N입니다. 잘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잘 버팁니다. 잘 버티니까 평형을 유지하고 매달려 있네. 설계를 제대로 했군요. 쓸데없이 굵은 밧줄을 쓰느라고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설계죠. 이런 것도 설계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서 힘의 평형 사례를 보았으니 전달하고 싶은 거는 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수식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수식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 메소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실제로 계산을 하는 데는 툴을 이용한다. 내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PC 이용해도 좋고 계산기 이용해도 좋고 사이트 이용해도 좋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약간 더 스마트한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교 선생님의 실험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